가봅시다. 생 27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영우가 이제 경혜도청으로 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갈등 해소되는지 한번 보실 겁니다. 알고 보니 본명도 박유진이었던 유진이가 영우 준호와 마주 앉아 있어요. 문화재청에 문의했더니요, 소덕동 느티나무에 대한 보고서는 아예 접수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혜도 문화재위원회가 보고서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던 건가요? 하면서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죠? 소덕동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건가요? 지금 봐봐.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죠? 이거 여기 보이니 이거? 여기 있는 지심은 보이시죠? 왠지 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왜 그랬을까? 스스로 뭐 했기 때문이야? 찔렸기 때문이겠지? 맞니? 뜨끔해서. 네? 누가요? 제가요? 네, 아니요. 경혜도 문화재위원회가요. 경혜도 문화재위원회가 그 얘기시구나. 그 얘기셨구나. 자,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된 거였더라? 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 시간 끌고 있어요. 생각 안 나는 거야? 느티나무에 대해서 심의를 했던 기록이 있지 않나요? 이장님 말씀으로는 당시에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나무를 봤다고 하니까 회의록이나 보고서 같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요? 하면서 여기 또 나와있지. 머뭇거린다 이런 표현 나와있지? 그럼 잘 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잡으셔야 되는 게 지시문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해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 인물의 인물의 행동을 이제 묘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서술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 서술자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추론해야 됩니다. 인물의 내면을 직접 추론해야 돼. 가능하시겠죠? 직접 추론해야 된다. 자,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깜짝이야. 자료를 찾아서 가지고 올 거예요. 유진이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씬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 뭐라 나와? 복도 끝 계단 향해 뛴다라고 나와 있지.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요? 도망가는 거겠지. 준호가 유진을 따라 달리며 소리칩니다. 박윤 씨 어디 가세요? 하면서 휙 돌아보니 본격적으로 도망쳐요. 난데없이 시작된 이유를 알 수 없는 추격전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꺽쇠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웃음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웃음을 유발해. 그럼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영우나 준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유진팍 같은 사람이 천연기념물 지정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대사를 통해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야. 이해되니?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란 얘기는 이 서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요. 강조하게 됩니다. 요 얘기. 가능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요런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 긴장감을 뭐한다? 완화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고전에서는 고전, 소설, 그 다음에 고전 시가 이런 데에서는요. 우리가 두 글자로 해학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되니? 그럼 왜 해학을 왜 쓰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 슬픔이나 괴로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슬픔과 괴로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킨다. 이런 표현.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요. 전부 다 긴장감의 완화야. 되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막 낄낄대는 게 아니지. 약간 어때? 막 집중하고 있다가 저렇게 엉성한 추격전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심상을 그려야 돼. 봐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추격전은 어떤 이미지니? 막 급박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거기서 이 새끼야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하는 거잖아. 그런데 약간 너네 이제 추격전 같은 거 생각해보시면 무한도전 추격전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할 거야. 런닝맨이나 이광수나 유재석이 같이 막 뛰어다녀. 하면서 막 뛰어다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추격전이지만은 어때? 긴장감의 일시적으로 어때요? 떨어뜨리지? 되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그게 이제 옛날에 그 극한 직업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돼. 극한 직업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옆에 경찰차 이렇게 가고 있고 옆에 이제 범인 이렇게 뛰고 있는데 힘들지? 차 타! 하면서 어휴 이러면서 이제 차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추격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엉성한 자세로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은 결국엔 벌써 뒤처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뭐 한다는 얘기야? 웃음을 유발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비행기 모드 해야겠다. 눈앞에 이제 막 문이 닫히려는 승강기가 보입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승강기를 붙잡아 타요. 그리고 씬이 또 바뀌어. 유진이 지나가던 행인과 툭 부딪히며 앞서 달리고 준호가 박윤씨 하면서 따라 달리고요. 영우가 또 같은 행인과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꾸벅하고 따라가는 비 오는 날의 어설픈 추격전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깔리는 BGM 같은 것들은 약간 웃긴 장면, 웃긴 음악들이 깔리지 않겠어? 박윤씨 조심하세요 하다가 빵! 이세카이로 가버리다가 말죠. 움찔 잠시 멈췄다 다시 도망친대요. 놀란 트럭 운전사에게 몸짓으로 사과한 후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전부 다 지금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 긴장감을 계속 높이는 거야. 그러면은 요 시청자들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겠어? 이 상황이 왜 전개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겠지. 됐니? 상황이 왜 이렇게 전개되는가? 전개되는가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궁금증을 유발한다. 컷2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나오실 거예요. 문제 푸시다가 화면이 갑자기 싹 들어오는 거야. 전환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해도청 마당 뒤쪽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수희 아저씨가 있습니다. 허둥지둥 달려오는 유지를 보고 놀라요. 뭐야 범인이야? 아저씨 비켜! 하면서 비키지가 않아. 그럼 이거 뭐예요?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피해야 되지. 근데 어때? 못 지나간다. 좀 이러고 있는 거죠. 예상을 비틀고 있지? 됐니? 오히려 쓰고 있던 우산까지 내던지는 적극적인 수비자. 유진을 붙잡아 바닥으로 쓰러져요. 레슬링 선수인가 봐. 준호와 영우가 헉헉거리며 두 사람에게 달려와요. 이거 나야. 나 범인 아니야. 나 경해도청 다녀. 경해도청 다녀? 근데 왜 도망쳐?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도망치신 겁니까? 이러고 있어. 여전히 수희 아저씨의 품에 안긴 채 준호와 영우를 올려다보는 되게 스윗한데? 유진 얼굴에 난처함이 가득합니다. 왜 폭 안겨 있어? 쪽팔리잖아. 쪽팔려서 그랬지. 쪽팔려서. 그리고 이제 5개 휴게실. 5외는 뭔 줄 알죠? 4, 5개 바깥에 있는 휴게실이에요. 간이 지붕 아래 벤치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은근 많죠. 약간 그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많아. 영우와 준호, 유진이 벤치 앉아서 대화를 나눠요. 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놈이 날 말리는 거예요. 너 바보냐고. 잘 봐. 앞에 있는 대사는 굳이 언급했니 안 했니? 안 했죠. 바로 누구 얘기로 들어가? 유진의 대사로 들어가지? 그럼 이 말은 뭐야? 여기까지 올라왔던 긴장감 그리고 주목 강조하는 거를 바로 대사를 통해 뭐 해주고 있는 거니? 해소해주고 있는 거지. 가능하시겠죠? 그랬더니 친구놈이 날 말리는 거예요. 니 빠가야로
좀 있으면 소독동에 지하철 10호선 지금 계획이 없어요. 계속 뭐 신안산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행복로까지 생기는데 지금 천연기념물 문의라면 어떡하냐고. 아휴, 그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 지나면 지하철도 도로로 못 들어온대. 그럼 잘 봐. 왼쪽으로 가볼게. 지금 여기 있는 유진의 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사를 통해 유진의 대사를 통해 과거 장면을 뭐 하고 있어?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죠? 과거 장면을 요약적으로 서술한다. 요약적으로 서술한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유진의 무엇을 볼 수 있겠어? 이거를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유진의 무엇이 드러난다라고 읽으시면 돼.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되니? 유진의 뭐? 내적 갈등. 그럼 가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청 같이 다니는 친구들 몇 명한테 부탁을 했대요. 문화재위원회 전문가들인 척 해달라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 이거 약간 이거 신분을 그거 한 거잖아. 이장님 앞에서 느티나무 살펴본 연기도 좀 하고 그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는 아니라는 말도 하라고요. 그럼 실제로는 문화재위원회에 문의하지도 않으셨던 거네요. 네. 지금은 지하철이면 행복로가 우리마을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땐 땅값 참 오르는 소독동에 호재가 2개나 생기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근데 그 우산은 어디서 사셨습니까? 잠깐. 드라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우산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영우의 생뚱맞은 질문에 준호가 유진이 아까부터 들고 있던 우산을 봅니다. 잘 봐.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뭐였어? 변화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니? 그러면 이 우산을 매개로 사건이 뭐 되겠구나? 전환되겠구나 라는 걸 잡으셔야죠. 사건이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부터 분필 이렇게 빠져. 됐다. 한 귀퉁이에 돌고래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우산이에요. 현장 검증 당일. 느낌 오죠? 재판장이 들고 왔던 것과 같은 우산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산과 재판장 사이의 연관성을 통해서 사건이 뭐 될 수 있겠구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겠지.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우산을 들어 보이면서 이거요? 네, 남방 큰 돌고래 모양이 새겨져 있는 그 우산이요. 이거 경포건설 로고잖아요. 내가 산 게 아니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 왔다가 받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느낌이 오죠? 재판장님도 그러면 모델하우스 구경 갔다가 받은 거니까 당연히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법정입니다. 낮이에요. 세 번째 변론기. 주민들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까? 결과 어떻게 되죠? 재판장님, 난처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일어서자 태수미가 재빠르게 일어나서 말을 가로챕니다. 소독동 인구는 4,176명이고 가구는 2,513개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래픽 다다닥 떠올라요. 동의서는 가구 기준으로 받았는데 경기도의 결정에 동의한 가구는 총 1,557세대예요. 전체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피고 대리인의 말이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하지만 동의서는 말을 딱 잘라요. 그래서 뭘로 처리한 거야? 말줄임표로 처리한 거 느껴지세요? 말을 도중에 끊었기 때문에. 그럼 현장 검증 때 말했던 대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떤 청구겠어요? 어떤 청구? 도로가 도로가 세워지는 거를 막아달라라고 하는 원고의 청구를 뭐 하겠다? 기각하겠다 요 얘기겠지. 가능하시겠죠? 이대로 재판이 끝나버릴 위기에 처한 한수, 현우, 한바다 변호사들이 긴장합니다. 명석이 다급하게 맞서요. 재판장님, 재판부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축자자금에 동원해볼까?
재판하는 사람들을 꺼리겠다 이 얘기지.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야? 여기 있는 재판부한테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요 얘기라고.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이제 익숙하시죠? 이번에 탄핵 할 때. 안 봤어? 봤는데 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거에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탄핵 청구 인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탄핵건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요? 청구 기각될 것 같으니까 지금 시간 끌기 하는 겁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거요? 지난 현장 검증 때 재판장님께서 쓰고 오신 우산 기억하십니까? 우산. 영우가 일어나서 재판장과 태수미한테 사진을 한 장씩 가져다 줍니다. 정의일보 기자가 현장 검증 때 찍은 거.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사진을 통해서 뭐 하는 거겠어? 구체적 증거물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요. 구체적 증거물. 그럼 구체적 증거물 가져다 주면 뭐 하겠어? 신뢰성이 뭐 하겠어? 높아지겠지. 코 풀고 와 빨리. 코 풀고 와. 누가 봐도 코 풀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갔다 와. 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휴지를 그냥 통째로 갖다 놔. 왕창 뽑아가지고.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되시겠죠? 사진 속에 재판장의 우산 귀퉁이에 돌고래 로고가 새겨진 것이 보입니다. 재판장님이 들고 있는 우산에는 돌고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핏 큰 돌고래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큰 돌고래보다는 몸통이 날씬하고 길쭉하니 이것은 남방 큰 돌고래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긁혔어 지금. 재판장이 내지는 송이에 영우가 놀라 눈을 꼭 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자폐 스펙트럼 환자이기 때문에 큰 소리나 이런 거 되게 민감하죠. 그러면서도 뒷말이 잊지 않고 맞아. 좋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돌라고 하려다가 영우 눈치 쓱 봐요. 또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존나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남방 큰 돌고래는 경포건설의 로고입니다. 사진 속 재판장님께서 들고 계신 우산은 경포건설이 하문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경포 오션파크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에게 나눠준 우산이고요. 하면서 재판장님도 이해관계에 들어가 있다 얘기야. 이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제야 한바다의 의도를 이해한 태수미가 헛웃음을 짓습니다. 명진과 찬일, 태산 변호사들이 긴장하고 법정원이 술렁여요. 웅성. 지금 원고 대리인은 내가 하문신도시 아파트를 사려고 저 모델하우스에 갔다 이 말입니까? 저 우산이 어쩌다 내 손에 들어오게 된 건지 난 모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재판장님께서 하문신도시의 건설 예정인 아파트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거라면 불공평한 재판을 하실 염려가 있기에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문 앞에서 사람의 마음처럼 나약한 건 없으니까요. 뭐야. 수미가 했던 말 뭐예요? 그대로 뭐한다? 돌려준다 라고 되어 있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또 재미없어.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한 걸까? 왜 영훈이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의 무엇을 높이기 위함이야. 설득력을 뭐하기 위함이에요. 높이기 위함이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제 옛날에 무슨 뭐 청소년 주제로 하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만약에 뭐 나 같은 이제 학원 선생이 있어. 학원 선생이 야 대학 가지 마 씨. 대학 가봤자 인생 바뀌는 거 없어 하면서 막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렸어.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면서 막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쳐봐. 근데 애가 이제 3학년이 됐어. 갑자기 나한테 와. 선생님 학업을 중단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제가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너 뭐 할 건데? 저 프로게이머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딱 들어와요. 뭔 소리야 임마 하면서 막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대학 가도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다고.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제 좋아하는 거 하겠습니다. 해. 그럼 씨발 난 거의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얘기한 거니까. 이해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골치가 아프면서도 수미는 그런 영화가 왠지 가와이 데스네요. 정신이 나갔죠. 왜 그런 거야?
진딸이잖아. 그리고 소독동 원독으로 이제 옵니다. 현장 검증해왔던 정의일보 기자가요. 카메라 앞에 서서 뉴스를 보도합니다. 경기도 기영시 소독동에 있는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와우. 그럼 우리 알 수 있어요. 잘 봐. 재판 과정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습니다. 잘 봐. 구체적인 재판 과정을 생략했어. 구체적 재판 과정을 생략해. 그럼 이 말은 뭐겠어? 속도감을 높이겠다 이 얘기겠지? 사건의 어떤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 의도적으로 생략한 거 느껴지니? 왜? 일단 재판장 축출됐죠? 기피 신청했으니까 축출됐지?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있죠? 유진 파악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말을 인용을 했을 거야. 그러면서 당연히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어떤 재판 진행 과정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생략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시청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해. 시청자가 예측 가능하다. 요 얘기. 그래서 구체적 재판 과정을 생략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기자의 말을 통해 빼서 쓸게요. 기자의 대사를 통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음을 알려주고 있지. 많이. 재판의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가능하시겠죠? 문화재청은 이 느티나무가 역사성, 경관성, 신미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생육 상태가 양호의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되니? 뉴스하면서 느티나무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기자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한편 소덕동 주민들은 행복노예의 계획 노선이 마을을 관통할 뿐만 아니라 이 느티나무까지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며 경해도의 노선을 변경할 것을 행정소송 중이었는데요.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계기로 재판부와 경해도가 소덕동의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주목된다. 이런 얘기지. 되니? 단어 하나만 잡자. 여기 있는 재판부. 아까 전에 위에서도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거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재판들에 대해서 재판부, 그중에서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겠지. 기피 신청을 했던 이유는 재판장이 소덕동에 깔리는 모델하우스, 아파트, 그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아파트의 구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럼 잘 봐. 한바다를 비롯한 원고 측의 주장은 뭐예요? 여기 있는 재판장이 아파트 구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파트 간에 아파트의 어떤 건축 이거 사이에서 분명한 이익과 손해를 따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따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됐니? 이익과 손해를 따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익의 이와 손해해를 따서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이해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해관계. 됐니? 즉 재판장과 여기 있는 아파트 관계. 즉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개이득이고 안 지어지면은 손해잖아. 천연기념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익과 손해관계를 따진다 해서요. 이해관계다라고 얘기해요. 언더스탠딩 아니야?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도 나올 거고 1학기 기말에도 나올 거예요. 아마. 3학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해관계 꼭 알고 계세요. 언더스탠딩 아니야? 되셨죠? 선생님, 예? 손익관계라고는 안 나와요. 손익관계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손해와 이익. 근데 약간 손익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손익분기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조금
조금 이게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똑같아. 손해와 이익,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데 뉘앙스나 어떤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용례? 그런 걸 따져보면은 손익관계라기보다는 이해관계란 말을 좀 더 많이 써. 학습 활동을 해보시죠. 전개 과정에 따라서 쭉 이제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제가 오른쪽에다 다시 또 써드릴게요. 보세요. 처음에 이제 발단부터 시작을 해보자. 발단에서 여기 이제 행목로 관련해서 소덕동에 이제 이장님이 나오셨지? 소덕동 이장. 이라 할게요, 그냥. 소덕동 이장이 무엇을 이제 요구하는 거야? 행복로 건설 계획은 위법하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였지? 맞니? 행복로 건설에 반대를 하는 거야. 왜 반대해? 느티나무를 비롯한 특히 소덕동의 느티나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였지. 소덕동 느티나무의 어떤 소중함, 이 소중함을 또 단어 한 가지만 챙기자. 역설한다. 패러독스가 아니에요. 힘주어 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설은요, 힘주어 말하다. 되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으로 갈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리는 발단과 전개 이런 것들은요, 뭐 극도 마찬가지고 서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용되는 것들이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기승전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여기 이제 전개로 가면 어떻게 되니? 한바다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지 않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간곡하게 부탁하지? 그래서 간곡한 부탁에 따라 직접 소덕동을 방문하죠. 소덕동을 직접 방문해. 소덕동을 직접 방문한다. 그러면서 사건이 전개되면서 사람들이 점차 이제 노란색 써야지. 직접 방문하면서 이 소덕동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소덕동 주민들을 만나고요. 느티나무를 직접 보면서 심정적으로 정서의 변화가 생겨. 한바다 변호사들의 내면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 되셨지? 그리고 절정으로 가시면은 절정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법무부인 태산 쪽에서 손을 다 써버렸죠. 그래서 재판이 이뤄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태산 쪽에서 태산에서 이미 설문조사를 완료해버렸어. 그래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버리지. 그래서 마을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도 발생해요. 갈등이 점차 심화된다. 그러다가 요 절정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오죠. 어떤 게 나오니? 유진파크. 유진박을 만난다. 되셨죠? 그래서 유진박을 만나면서 당시에 여기 있는 유진박이 경해도청 직원이잖니? 근데 그 경해도청 직원의 어떤 힘으로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보존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 천연기념물 지정을 방해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야. 사건 해결의 어떤 실마리. 그 실마리가 되었던 게 뭐였니? 우산이었죠. 되셨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강으로 갑니다. 하강에서는 이 우산을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요.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결국 재판장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죠. 근거가 되는 거는 역시 뭐고? 재판장의 우산. 우산을 근거로 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을 정지시키지. 소송 진행을 중지시킨다 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결말이지 결말. 대단원 결말. 결말에서는 결국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라는 걸 보도를 통해 알게 되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게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갈등이 해소됩니다. 되시겠죠? 그게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가보시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극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인물부터 한번 봐봐. 영우 보시면은요. 구체적인 대사나 행동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그래서 노고를 보고 재판장의 우산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비범하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해결 관세에 들떠서 새벽에 막 상사한테 전화해 신나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사회성과 융통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융통성 떨어진 것도 어떤 거? 아버지한테 비밀 유지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가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럼 잘 봐. 한수 같은 경우에도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여기 이제 마을 이장님이죠. 금전적 가치보다 정서적 정신적 가치와 여기 공동체의 유대란 얘기는 무조건 함께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함께하다. 유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요런 것들.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극갈래 같은 경우에 이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대사와 지시문, 해설로만 구성돼. 되니? 그래서 서사갈래와는 다르게 서사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일단 등장하고요.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빼고 서술자의 어떤 인식을 매개로 전개된다. 요게 핵심이야. 되셨죠? 서술자의 인식을 매개로 전개돼. 이 말은 서술자가 직접 내면을 서술하기도 하고요. 서술자가 내면을 직접 서술하기도 한다 이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서술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 얘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 다음에 성격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을 거고 성격과 내면을 전부 파악해. 근데 극갈래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 얘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아. 그게 포인트예요. 얘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드라마를 보고 있고 영화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게끔 한다 이 얘기입니다. 꼭 알고 계세요. 성격과 내면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됐니? 성격과 내면을 간접적으로 유추한다는 얘기는 캐릭터를 우리가 잡는다 이 얘기입니다. 됐니? 캐릭터를 이해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 유진도 한번 좀 체크해볼까? 특히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니? 옛날에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천연기념물 지정을 방해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지금은 지하철이며 행복로가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얘기해봐. 유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속물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 거니? 공동체를 생각하는 공동체와의 어떤 유대 이런 걸 신경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물의 성격이 뭐했다?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물의 성격이 변화했다. 됐니? 인물의 성격이 변화한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입체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입체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현대 소설에 이제 비교를 해봐야죠. 고전에서는요 성격이 절대 변화하지 않아. 흥부놀부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 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놈이야? 그냥 개새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개새끼야. 왜? 날아가던 제비 몽둥아리 그냥 뿜질러 버리고 그냥 흥부한테 주걱으로 뺨 싸고 갈기고 막 이런단 말이야. 처음부터 지조 있게 개새끼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성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인물의 성격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 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단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되게 평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얘를 그래서 평면적 인물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고전에서는. 이해돼? 현대에서는 어때요? 현대에서는요 인물의 성격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바뀌어. 왜냐면은 이 고전 같은 경우에는 억압의 시대야.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근데 현대는 어때요? 성격이 어때? 변화할 수 있어. 요게 포인트예요. 현대에서는 인물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어. 됐니? 그럼 변화한다는 얘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 성격이 계속 변할 수 있지. 너네도 그러잖아.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성격이 좀 달라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격 변화를 한다라는 거를 우린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 입체적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입체적 인물은 우리가 여러 면을 볼 수 있다. 여러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평면적인 거는요. 하나뿐이다 이 얘기겠지. 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유진이 곧 뭐야? 입체적 인물입니다. 요거를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근데 계기가 있겠지? 그 계기가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은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랑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마을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연민도 느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겠지. 이제 갈등 파악도 한번 해봐야겠죠? 왜요? 여기 나와 있는 갈등은 주로 이제 어떤 거니? 외적 갈등입니다. 이 정도는 잡으실 수 있겠죠?
외적 갈등. 그래서 찬성 측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 얘기고, 반대하는 우리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복로가 소독동을 우회하도록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중단되죠. 되니? 이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 재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우가 경해도청 뛰어가가지고 유진팍도 만나고 막 그랬던 거지. 맞니?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모든 서사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갈등을 매개로 전개된다. 요걸 기억해야지. 갈등이 없으면은 절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서사나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갈등을 매개로 전개된다. 얘도 볼까? 드라마 대본의 특성이에요. 컷2 나와 있지?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우리. 첫 번째는 요거죠. 컷2. 오른쪽에다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컷2라고 하는, 얘는요, 편집 기법이에요. 편집 기법. 편집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얘는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 그럼 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낸다면은 이런 것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매체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면 우리가 처음에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게 극과 시나리오였죠? 맞니? 극과 시나리오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너네 교과서에는 실려있는 게 이거고 다른 교과서에 실려있는 거는 극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극은 내가 뭐라 얘기했어? 희곡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무대 위에서 상연하는 것을 희곡이다 라고 했잖아. 그럼 잘 봐. 그러면은 무대 위에서 상연하게 되면은 얘는 편집을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맞아? 이런 효과 같은 걸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극은요,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연을 전제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이런 뭐 편집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어. 그런데 효과는 줘야 될 때가 있겠지. 그럼 그 효과를 주는 건 어떻게 줄까? 무대 장치를 변화시키거나, 무대 장치 변화나 조명, 소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할 수 있겠어? 화면이 전환되거나 내지는 무대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겠지. 무대 위의 상황과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어. 되니? 요게 극과 그리고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 어떤 거? 무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고 있는 무대를 보고 있는 거지. 맞니? 과거 장면이 아니야.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극 같은 경우에는 현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영상 매체를 통해, 출력되고 있는 영상 매체를 통해 내가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시나리오도 역시 어때? 현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편집 기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매체에서 사용 가능하고, 의미 좀 얘기하면은 장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 장면의 전환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었던 뭐 인서트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외우셔야겠지, 당연히.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내가 다 보여줬잖아, 실제로.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그리고 현재라고 나와 있고요. 영우의 눈이 반짝거리고 몸에 활기가 돈다라고 나와 있어. 반면 영우가 왜 이런지 몰라 어리둥절합니다.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여기겠지?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지시문과 해설이야. 지시문과 해설. 지시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둘 다 전부 다 사건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요게 중요하겠죠? 인물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심리, 내면을 묘사한다.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인물의 심리를 묘사한다. 그러면은 탑 클래스 배우들은 이 지시문을 매우 열심히 읽겠지. 매우 열심히.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그 김명민 씨 그런 것들. 그런 배우들도 전부 다 대본이 다 걸레짝이 될 정도로 너덜너덜하게 본다고. 그래서 이런 지시문과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내면을 묘사한다. 이런 얘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있죠. 영우와 광우의 대사. 이렇게 나와있지. 요게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는 대사야. 여기 있는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진행하는 매개가 돼요. 사건 진행의 매개가 돼. 독백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독백도 대사입니다. 이해되니? 내적 독백, 혼잣말 이런 것도 전부 다 대사야. 이해되니? 대사를 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아요. 물론 그 이제 무성극 이런 것들이 있긴 해. 찰리 채플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찰리 채플린 있잖아. 막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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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잖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뭘로만 얼굴 표정이랑 행동으로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지. 하지만은 일단 그런 것들은 좀 빼고요. 그런 것들은 빼고 저희 시험에 출제도 되지 않을 뿐더러 대사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된다. 요 정도를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성 강화하고요. 지시문과 해설 그리고 대사를 통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극갈래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정도로 알 수 있겠지. 극갈래의 구성 요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 있는 거. 비켜준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요. 현재형 시제입니다. 현재형 시제. 그래서 현재형 시제 같은 경우에는요. 는다, 니은다 이런 것들을 쓰겠지. 됐니? 그러면 반대로 서사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는다나 니은다보다는 좀 더 뭘 많이 쓰겠어? 과거형 시제를 많이 쓰지. 그는 밥을 먹었다. 그는 집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전부 다 현장성 강화의 목적이 있지. 현장성 강화의 목적이 있다. 가능하시겠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래서 저기는 현장성을 우리가 좀 더 딥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더 알아보기로 넣어 놓은 겁니다. 독짓는 늙은이는요. 시나리오예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봐봐. 인물의 관점이에요. 사건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 말은 뭐예요? 주관적 인식입니다. 얘는 주관적 인식이다 이 얘기야. 인물의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이고요.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무엇을 드러내? 성격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와 있지. 개연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해. 가능하시겠죠?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합니다. 당연하죠. 영화 기법 용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컷투 이런 것들 있겠지? 지시문, 여기 있는 지시문. 시각적 묘사라고 나와 있어. 왜 시각적인데?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시각적인 거겠지. 가능하니? 현장감과 현실감을 둘 다 높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 송영감, 혼잣말처럼이라고 나와 있어. 중얼거린다 이 얘기겠지?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아니야. 이건 독이 아니야. 이건 흙덩이다. 라고 뭐 하고 있어요? 지시문을 통해 얘기하고 있지. 근원이.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 그리고 가요. 뭐라 봐. 가마 앞에 달려가서 망치를 든다. 이걸 통해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지.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비켜! 왼손이 보여. 나가 떨어져요. 아! 같은 여기 사실적인 행위. 보기를 통해 보면 어때요? 아, 시각적 묘사라는 얘기는 여기는 묘사라는 얘기는요.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자세히 서술한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자세히 서술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되니? 그래서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 현실감 있게. 왜? 여기 나왔잖아. 현실감을 높인다. 가능하시겠죠? 그럼 너네가 이거 보면서 송영감의 성격 한번 잡아볼래? 뭐 여기 나와 우리가 직접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은 송영감의 성격 어떠니? 대사 행동 보니까 어때?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망치 들고 막 내리치려고 그래요. 그럼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부러워요. 빨지 심하다. 급발진 완벽주의 꼼꼼하다. 왜? 내가 만드는 이 독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애정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조금만 틀어져도 어떻게 하는 거야? 깨 부수는 거야. 인간 강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내가 이제 스튜디오 강의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럼 스튜디오 강의 찍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 2시간 촬영했는데 또 갈아엎어. 그리고 다시 찍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찍는 거야. 막 6시간, 8시간 이렇게. 와, 전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나도 이제 만약에 그 스튜디오 강의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스튜디오 강의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녹화 강의 같은 거 찍어서 올리잖아.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어요. 그래서 한 40분 찍다가 이거 좀 아닌데 싶으면 갈아엎고 다시 찍어. 좀 현타가 오긴 하지. 힘들지. 힘든데 그냥 이제 가장 완성도 높은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2시간 찍었는데 만약에 뒤집어 엎는다? 그건 좀. 이제 우리가 잡은 요런 것들 있지? 현장성을 강화한다.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작품의 주제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무관이면 어떻습니까? 관직이 없는 거 어때요? 소독동 사람들 중에 어린 시절 저 나무 타고 놀지 않은 사람 없고 기쁜 날 나무 아래서 잔치 한번 안 열어본 사람 없고 간절할 때 나무 향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그냥 막 사라져버려도 안 돼. 김자훈도 살고 손흥민도 살고 테레사 부녀회장도 살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 그 마을 사람들이 갖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겠지. 공동체 의식. 연대유대 조화. 그 다음에 이 부분 개발 우선론적 관점과 보존을 우선시하는 생태론적 관점이 갈등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으로 가볼게. 약간 이건 좀 통합사회적인 느낌이긴 한데요. 이제 통합사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 개발 중심. 그 다음에 뭐 생태론.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개발 중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연을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자연과 연대유대 조화를 꿈꾸지 않아. 그래서 주로 이거는 동양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나타났겠어? 서양에서 많이 나타났죠. 서양에서 그래서 어떻게 자연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서양에서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의 어떤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해요. 인간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지. 그럼 생태로는 뭔데요? 자연을 뭐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야. 뭐 자연 친화적이다. 자연과 친밀함을 갖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연 친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동양의 어떤 관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내포가 되어 있겠지. 연대유대 조화를 꿈꾸니까. 그래서 이 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개발 중심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생태론적 관점이 서로 뭐해? 서로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죠. 서로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거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갈등은 얘기했어.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해야 됩니다. 갈등은요.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해. 되셨죠? 얘도 볼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생태론적 관점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독동을 지켜야 된다, 세이빙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잖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드러내. 그래서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이런 것들, 느티나무, 여기 이제 우영우에서는 느티나무 이런 것들이겠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사용된다. 나와있죠? 서사적 장치. 이 서사적 장치라는 얘기는 뭐겠어? 갈등을 매개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런 어떤 장치로서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물, 장소, 일 같은 것들이.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켜나가려는 삶의 의지와 희망을 뭐한다? 형상화한다.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영우를 통해 우영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어? 느티나무가 있죠. 느티나무. 그 다음에 무슨 뭐 김장훈, 그 다음에 무슨 뭐 손흥민 이런 것들 있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칭, 마을 사람들의 어떤 별명 이런 것들을 통해 구체적인 여기 나와 있는 뭐 서사적 장치를 할게요 그냥. 구체적 서사적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러면은 소덕동 주민들이 갖는 마을에 갖는 애정 그리고 마을을 지키려는 의지를 뭐한다? 형상화합니다. 요 얘기지. 되시겠죠? 모래톱 이야기에서는요.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해. 여기는 이제 소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여기 나와 있는 소설을 매개로 시나리오 지문으로 트랜스폼 해가지고 문제를 하나 낸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일부 넣어놓은 거예요.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여기 나와 있지. 저항적 주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소덕동 주민들도 행복로 건설에 맞서 싸우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 저항적 주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지. 너네가 이제 막 이미지가 약간 그거잖아. 막 불의에 맞서 싸우고 의지, 저항 막 이런 건데 실제로는 뭐라는 거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외부의 어떤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저항적 주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지. 뭐라 나와? 형상화한다.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 공감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내면을 인식한다 이 얘기예요.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한다. 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워버렸네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라는 거야?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또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요 시나리오를 통해 부각합니다 이 얘기지. 아하, 그러면 얘는 전부 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공동체에 대한 공감을 매개로 전개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창조했어요, 이야기를.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작가의 현실 참여 의식. 그래서 우영우를 보면은 되게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잖아. 희귀병 환자들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문상훈이 나왔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았지? 에피소드가 다 기억나진 않지만은. 레즈도 나왔잖아, 레즈. 기억 안 나니? 레즈 나와요. 거기서 이제 여자가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이제 하는 과정에서 웨딩드레스 홀라당 벗겨져가지고 등 뒤에 이제 문신 있는데, 이 결혼 반대야! 너, 이 아이비 쪽팔리게 만들려는 거니?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니? 아빠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지? 여기 있는 언니 그냥 언니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손 닦고 딱 나가잖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수 치죠. 와우. 와우. 좋은 경험 놓치셨네요. 하면서 이제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현실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뭐한다? 비판한다. 핵심이 이거예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해. 비판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걸 전제합니다. 부정적 인식을 전제해. 부정적 인식을 전제한다. 좀만 더 나아가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되셨죠? 좋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